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학 선배가 부끄럽다. 대학 선배가 부끄럽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뭐 대학생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계기로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지금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전면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엄청 고무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말이죠.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세대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정치인들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부패합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하면 나라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셸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인데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죠? 우리 삶이 모두 정치와 관련이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됐든 농부가 됐든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정치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에서 내 세금을 정하고 정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해지고 교육제도, 의료제도 모든 것이 다 정치와 관련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철학자라 해서 뭐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뭐 상인이라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치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관심을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심지어 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현명한 사람들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현명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그 이익을 갖다가 정치에 투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공동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식 이렇게 챙기지 않도록. 그러다 보면 사리사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정치가 공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말이죠. 이탈해가지고 이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치가 타락한다. 결국 그 얘기예요. 정치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건 그 당시는 이제 귀족 정치니까 현명한 사람들,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치라는 것이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그냥 소위 개나 소나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그야말로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또 공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이상하게 말이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잘못된 관심, 방향이 잘못됐어.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자질을, 양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저 민주당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게 무슨 뭐 이재명하고 친한가 아닌가. 순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이죠. 이 사람이 공적 마인드를 얼마나 갖고 있으며 이 사람이 그렇게 공적인 일을 우리의 어떤 일을 해줄 그런 심부름할 그런 어떤 자세가 돼 있는지 그런 걸 봐야죠. 그런 걸 안 보고 말이죠.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서 그야말로 누구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잘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깨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4050 세대가 사실은 말이죠. 그냥 세뇌당해 가지고서 무지성적인 반지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상당히 타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4050을 딛고 이제 2030이 그리고 또 지금 10이 깨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정치의 미래는 밝다. 그럼 정치의 미래가 밝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런 등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대학 선배가 부끄럽다는 그들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글을 스카이데일리가 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청래 등 국회의원 후보들 야, 이재명 당신이 부끄럽다. 정청래 당신이 부끄럽다.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 우위선을 꼬집고 그다음에 지금 다수당이라는 핑계로 말이죠. 협치 안 하고 강압하고 말이죠. 제멋대로 하고 이런 민주당을 갖다가 그야말로 성토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이 말이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유독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선배를 둔 대학생 후배들이 선배를 대신해서 국민을 향해 석고 대절을 하겠다고 나선 자리다.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니들이 그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이 저 애들은 어차피 사과 안 할 테니까 우리들이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과하겠습니다. 정청래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과하겠습니다. 여긴 당연히 문재인, 이재명 등 민주당 측 정치인이 포함되는데 놀라운 건 해당 정치인의 후배들이 선배의 정치적 죄악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과하겠습니다. 우선 경희대 대표로 나온 학생은 최악의 선배 문재인의 잘못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통계 조작 등 거짓말과 은폐로 점철됐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낱낱이 꼬집었다. 건국대 후배가 대신 사과한 선배는 정청래 의원이다. 이 정청래 이게 건국대를 나왔거든. 그는 과거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서 사제폭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적 테러를 자행했던 인물이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족 가치를 옹호하며 독재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은 다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다수당의 행포를 마음껏 부리고 있다. 이렇듯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강력히 비판했던 독재적 권력 행사를 이제 그들 자신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독재에 저항한다고 했던 놈들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청래 저런 애들을 계속 뽑아주는 이 시민들은 뭡니까? 중앙대 후배가 지목한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과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외치며 활동했던 운동권 세대의 일원이었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정치적 태도는 그가 한때 주장했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하긴 이재명은 민주주의 그런 운동권도 아니에요. 그는 과거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했던 주장들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이재명은 자신의 사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 사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등 독재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후배들이 나와가지고서 선배들의 그런 어떤 독재 행위, 그런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재명 중앙대 후배는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미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북한 금정일을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칭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또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등 명백히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런 후배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정치인 선배들의 행보를 바라보며 젊은 세대 입장에서 강력히 비난하는 점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거다. 그들은 과거는 이념을 내세우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권력의 맛을 본 뒤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경험이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 아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운동권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벌이고 있는 행위들은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 자유, 평화,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위선을 꼬집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과거 운동권의 가치와 그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정치적 행보 사이의 괴리는 현실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자극했다. 이제 그들은 선배들의 위선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젊은이들이 말이죠. 이제 과거 정청래니 이재명이니 저런 정치 다 싹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과거 선배들의 모순된 정치적 행보에 실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 속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개인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들 선배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더욱 기묘한 시점에 와 있다.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이 시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갈 젊은 세대가 우리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좋습니다. 스카이데일리도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젊은 학생들이, 여기는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우리 선배 부끄럽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정치 행태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강신업 팀입니다.